이거는 지금 들어오신 문 하나 하고 이쪽에 문 하나 하고 두 개 호실을 터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런 건물들은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코너호실은 아무래도 베란다가 있고 저 안양천이나 이런 쪽이 좀 보이죠. 양쪽 베란다가 다 있고 저쪽은 베란다 확장을 안 한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베란다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두 칸짜리니까 양쪽 베란다를 확장을 하면 한 6평에서 8평 정도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천장을 보세요. 전기랑 스프링클러를 다 이제 해서 여기 막아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높여야 되니까 여기는 공구리라는 걸 쳐야 돼. 시멘트 갖다 부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공사비를 들여서 이거를 확장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이 나오느냐. 근데 이런 것들을 따져서 확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공사도 그것도 다 이제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는 방이 너무 작잖아. 지금 여기가 60평대인데 방이 너무 작아. 그리고 이쪽에 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쓰려고 창고로 따로 사용을 하던 곳이에요. 8평에서 10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대를 놓을 때는 우리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지. 이런 창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공간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그리고 저 방은 너무 작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대표실로 되어 있는 대표실은 너무 커 또. 회의실로 볼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뭐 회의실을 써도 되고 대표실을 써도 되지만 어쨌든 회의실도 크고 대표실도 크고 방이 너무 커. 엄청 크죠. 네. 여기를 초이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기본 인테리어가 되어 있잖아. 근데 이제 짐을 빼고 나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보이는 거예요. 창고가 옛날에는 짐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큰지 몰랐어. 빼고 났더니 엄청나게 큰 거야. 그리고 저 방도 생각보다 너무 작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이 벽을 허물고 저 방을 터서 확장을 하고 그럼 저 방도 이 정도 방만큼 이제 커질 거라고. 그렇게 하고 이 벽 앞쪽으로 좀 이만큼 당겨서 여기다 방을 하나 정도를 더 내면 이 정도 평수면 방이 4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리룸으로 이렇게 만들면 여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반응을 한번 보는 거지. 이 상태로 쓰겠다 그러면 그냥 내면 되는 거고 공간이 이게 60평인데 사무 공간이 이 정도뿐이 안 되면 이건 10명 정도뿐이 못 써. 그러면 작아요. 그거를 이제 고민을 좀 하고 반응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줘야지. 털고 인테리어를 빨리 해서 맞출 것인지 이대로 갈 것인지. 이제 베란다를 트면 가장 큰 문제는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냉난방비 용량이 늘려야 돼. 베란다가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 햇빛 들어오는 게 이 냉난방기 용량이 또 확 커져야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베란다 딱 터버리면 지금 이 용량과 100% 부족해요. 그럼 이제 인테리어비도 인테리어지만 냉난방기 넣으면 아무리 소형평수 카세트로 이렇게 넣으면 거의 200, 300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활용도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확장하고 안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베란다를 터야 되는 경우는 냉난방기를 새로 바꿔야 되는 경우 10년 정도 되면 가전은 바꿔야 되니까 그때는 고민을 좀 해야죠. 아까 이제 봤던 거는 38평이니까 저거를 확장을 한다고 저 상태도 그 건물에선 제일 비싸게 받잖아. 210만 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거 확장한다고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굳이 확장을 안 하는 거지. 그거는 냉난방기를 바꿨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노하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물건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초창기 지은 건물들의 특징은 이렇게 공정이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터여 있어요. 내려가겠습니다. 오세요 얼른.